경상도시 전주의 공식 기온이 기상청 이전 이후 2도 이상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똑같아 기상청 측정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 전력자가 또 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잇따른 훼손에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익산 폐석산의 침출수 누출로 인근 주민들의 식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권 뉴스입니다. 오늘도 찜통더위였습니다. 도내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도심의 체감기온은 한껏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공식 발표 기온이 실제와 너무 달라서 불신의 논란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오늘. 얼마나 더운지 환경단체와 함께 전주 도심을 돌며 측정해봤습니다. 인파가 많은 대학로 주변 35도가 넘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전주 팔복동 기린대로와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는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서부 신시가지 고층 아파트 근처에 놓은 온도계는 금세 37도를 넘겨버립니다. 엄청 덥죠. 전주 근처 앞에 편의점 갔는데도 더워가지고 땀 흘려서 집 가서 다시 또 샤워할 정도로 더워요. 그렇다면 기상청 공식 측정값은 얼마일까?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전주의 최고 기온은 33.7도. 도심 곳곳의 측정값과 1도에서 많게는 4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서부 신시가지처럼 고층 건물이 밀집돼 들어선 곳에서는 한낮 기온이 기상청 공식 측정값보다 무려 3, 4도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의 공식 기온이 도심값과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건 2014년경. 7, 8월 최고 기온의 평균이 2010년 31.8도, 2013년에는 33도까지 치솟았던 것이 2014년을 기점으로 29도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4년은 도심 한가운데 있던 전주기상지청이 가련산 자락 지금의 장소로 옮긴 시점입니다. 가련산이라고 있는 녹지 지역과 많은 도로나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의 어떤 온도하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전주기상지청은 현재 측정 장소가 기상학적으로는 더 나은 곳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건물과 포장도로 일색인 전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기온 정보도 도중에 달라지는 셈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강도 강간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인데 보호관찰소는 뒤늦게 알아챈 데다 대응까지 늦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한 요금소 앞 갓길에 전자발찌가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강도 강간죄를 저질러 5년형을 받고 복역한 45살 강모 씨가 차고 있던 발찌입니다. 군산에 사는 강 씨가 승용차로 70여 킬로미터를 달려 이곳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겁니다. 화물기사가 화물차를 우측 갓길에 세웠대요. 근데 이상한 물체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그게 그 전자발찌로. 차량 조회 결과 강 씨는 어젯밤 11시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당국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된 뒤 상황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강 씨는 차량을 타고 서울로 도주하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며 대응도 늦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강 씨를 쫓고 있습니다. 추적은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하고 일단 지금 수도권에 있는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가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한편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례는 70여 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기획보도 검은 삼겹살. 외국에서는 먹지도 않은 돼지 삼겹살이 싹쓸이하듯 연간 20만 톤씩 국내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보다 많은 양인데
프랜차이즈 업체에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정육점에 새빨간 고기만 즐비할 뿐 기름진 고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은 지방이라도 칼로 도려내고 파는 것이 칠레의 정육점 문화입니다. Vende más rápido son las chuletas. Chuleta, la pulpa y pulpa de huesal, la misma que tiene de huesal. 이곳 칠레 정육점에서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부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비슷한 것을 찾자면 돼지 뱃살에서 기름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돼지 갈비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칠레의 돼지고기 가공 공장에서는 삼겹살이 줄줄이 흘러나옵니다. 모두 한국으로 수출되는 돼지 뱃살입니다. Queda transformado en esto directo a cliente. ¿Ya? Cliente coreano. Acá tenemos el mismo cuarto central pero con hueso y transformado al cliente va sin piel y con poca grasa y para mercado.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부 지방에서 갈비살을 도려내지 않고 갈비뼈만을 빼내 삼겹살에 고기를 더 두툼하게 붙여 한국으로 보냅니다. 비용은 모두 가격에 전가됩니다. We have to apply on the price. 50 cents difference between each other. Maybe the sheep belly is 320 euros or less, and the single belly is 370 euros. 한국이 수입하는 삼겹살은 연간 20만 톤. 지구촌 돼지 뱃살의 4분의 1, 국내 생산 15만 톤을 웃돕니다. 저녁마다 한국의 골목골목에서는 값싼 동물성 지방을 태우는 기름 냄새, 돈 냄새가 진동합니다. 12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는 얼마였어요, 킬로그램이요? 4,000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1kg에? 네. 예. 4,000. 지금도 각 나라의 고기별로 원산지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4,000원대부터 5,000원대, 6,000원대. 지구촌을 떠도는 기름덩어리의 종착역 한국. 지난 30년 고기구이 문화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등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수천만 원의 전세자금은 물론 창업자금도 허위 서류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55살 레이 씨는 전주의 한 은행에서 국가가 90%를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7,9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었지만 4대 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재직 증명서와 전세 계약서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모두 조작된 서류였지만 은행에서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질문은 없고요. 서류만 보고 대출이 바로 됐다고요. 가능했다고요. 40살 윤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였습니다. 건설회사 이사로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가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건물주와 명의자와 짜고 전세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4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대출을 받아 나눠 가졌습니다. 또 첨가점포를 얻은 뒤 매출이 많은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만들어 정부 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도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서류심사와 신용정보 조회, 또 형식적인 실사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윤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서류를 조작한 41살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유독성 폐기물이 4년간 불법 매립됐는데도 몰랐다는 익산시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우려했던 지하수 오염이 사실로 드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축전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익산 낭상면의 한 폐석산. 이곳에서 4,500m 거리의 6개 마을 60여 가구는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된 폐기물에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 수질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양수기로 방류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 하천 쪽으로.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지하수에서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질소 산화물이 나와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주민들의 마실물 공급을 위해 익산시는 부랴부랴 생수를 내놨습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서 2달 안에 상수도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오염 정도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오염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얘네들 때문에 이제 물속에 많이 녹아나오게 됐고 주변으로 오염이 확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석산 매립지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 피복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완벽하게 그 우수 차단 시설을 비닐을 덮으려면 저희가 어저께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억 한 2천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지정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와 감독으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오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해 건설, 공공기관 등 도내 만여 명의 노동자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부분 파업이나 연가 투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최저임금 일방 결정 등을 비판하며 국민의당 전북도당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98곳의 학교 우레탄 트랙 가운데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47곳을 9월 안에 우선 철거하고 나머지 51곳은 교육부 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학교 45곳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주대대 이전 반대 범완주군 공동대책위는 완주군 6만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8월 초에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무리를 빚은 남원 평화의 집을 남원시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장애인 22명은 시설을 옮기거나 공동생활 가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총장 후보 임용 거부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교수협은 교육부가 합법적, 민주적 선거를 부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1순위 후보의 총장 임용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내년에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상담 조사를 진행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액 국비로 조성된 경북 산림치유원과 달리 지리산과 덕유산의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의 50%를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비 지원을 줄인 동학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이나 지방비 부담이 40%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